오피니언 리더나 오늘의 캠퍼스를 통해 기사를 만나다 보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순 없을까 아쉬움이 들 때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 24시 초대석 코너입니다. 오늘은 충북대 신문 허철 기자와 함께 기사 내용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철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신문사에서 사회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허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허철 기자가 소개해 주실 기사의 제목은 길바닥으로 나온 아이들, 충북희망원에는 무슨 일이인데요. 다소 무겁지만 외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볼게요. 먼저 기사의 배경부터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충북희망원이라는 곳이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충북희망원은 70년 이상 된 아동 보육시설로 청주 지역에 있는 고아들을 거두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시설인데요. 이 시설에서 지난 5년 동안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그다음에 아동 간 성범죄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청주시청으로부터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아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충청북도청으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까지 내려져 완전히 시설이 폐쇄가 됐는데요. 근데 이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던 아이들은 이제 가족과 같은 그 원생들이라 본인의 집과 같은 그런 희망원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희망원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고요. 여러 지역 언론이랑 그다음에 공중파 등에서도 보도를 하게 되면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네, 희망원 앞에서 아이들이 농성을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되면서 아이들이 어떤 상황을 맞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는 시설 폐쇄 명령 전에 2월 초에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두 차례가 발각되면서 한 달간 운영 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그래서 희망원에 있던 이제 33명의 아이들이 근처 다른 시설 세 곳의 보육시설로 이제 분산 배치됐는데 그 한 달의 기간 동안 그 특별 점검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 총 15건의 아동학대와 이제 아동 간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청주시청이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아이들이 3월 17일부터 희망원 앞에서 처음에 이제 돗자리만 깔고 그렇게 농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왜 아이들이 그 희망원을 지키기 위한 농성을 했던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희망원은 그냥 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려져서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원생들은 단순히 뭐 어떤 시설 수용자 관계가 아니라 정말 형제 자매랑 다를 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단순하게 봤을 때는 그냥 가족과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다시 돌려달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당시 가해 교사들이 처벌을 받고 어느 정도 처분을 받았는데 과거 사건들을 다시 지금 끄집어내서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아무래도 어쨌든 집에서 쫓겨난 입장이니까 네, 그렇게 농성을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겠네요. 행정 처분 과정에서요, 절차상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인가요? 사실 행정처분 그 자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법에 근거한 거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회복지사법이 일반법이라면 아동복지법이라는 특별법이 있는데 그 아동복지법의 시행령과 그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보면은 그런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시설 아동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 아이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주장은 타 시설로 이제 흩어지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또 청주시청이 이런 행정처분 결과나 어떤 대화의 과정에서 아이들인 당사자들의 입장을 배제하고
그 언론이나 시민 단체들과 소통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행정처분 그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아이들의 목소리는 들어보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과정에 대해서 이 아이들과 보육 교사 그리고 청주시 간의 이견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서로 주장이 다른 건가요? 우선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이라기보다는 그 운영정지 처분 후 타 시설로 분산 배치되는 과정에서 전체 아동 대상을 위한 상담이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우선 아동들의 입장에서는 상담이 굉장히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냥 뭐 이제 몇 가지 그냥 형식적 질문이나 검사 같은 거 하고 그런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희망원에 재직했던 작년에 그 이제 시설폐해 전까지 재직했던 보육교사분을 또 인터뷰했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상담 기간이 실질적으로 일주일도 안 됐어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갖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청주시청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청주시청은 적절한 상담을 제공했고 무엇보다 이제 원생간 아동 간 성범죄 사건이 있어서 그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분리를 위해서 그 희망원 측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 수 없고 일부 자의적으로 분산 배치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정말 충북 희망원이라는 곳이 문제가 있는 곳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복잡한 관계가 얽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고요? 네. 희망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에 시설 폐쇄가 된 것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다만 이런 과정들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급박하게 진행된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이제 가장 큰 의혹은 청주 농수산물 시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청주 농산물 시장이 이제 청주시 복명동에 위치해 있는데 이 시장이 2022년에 희망원 옆으로 이전될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해당 부지에 희망원이 포함돼 있어서 시설 폐쇄가 강행됐다는 의혹이 이제 특히 고아 권익연대로부터 제기된 건데요. 그 조윤환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시청 관계자나 여러 그 지역 경찰관, 지역 정치인들이랑 함께한 자리에서 시장이 들어설 계획이니까 희망원 문제에서 조금 손을 떼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조윤환 대표의 말에 따르면은 3년 전쯤인가 청주시청에서 그 희망원 법인에 일정 금액을 제시하면서 그 땅의 소유권을 요구한 적도 있다고 말하고요. 근데 이제 청주시청은 이 시장 이전과 관련된 사안은 이미 작년에 다 결정된 사안이고 시장 도면에 희망원 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제 해당 의혹은 극구 부인했고요.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도 사실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할 시에는 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아주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의 시선이 있다. 이 부분 짚어볼까요? 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시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윤환 대표가 이제 시청 관계자로부터 손을 떼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국가 사업이라면 어쩔 수 없다면 희망원의 주인은 결국 아동들이니까 이들이 희망원에 나와 자립할 때 그 살 수 있는 집으로 보상을 해줄 수 없냐고 물었더니 같이 있던 어떤 지역 정치인분께서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이제 아이들한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래 초기에 이제 희망원에서 봉사활동을 와주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씩 조금씩 이제 얘기가 왜곡되면서 아이들이 배상금을 바라고 돈을 바라고 농성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퍼졌는데요. 특히 한 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런 의혹이 많이 퍼져서 그 커뮤니티 사이트의 한 회원분을 실제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 말씀에 따르면은 조윤환 대표가 본인을 에이전시라고 소개하고 아이들은 자꾸 배상금 관련된 얘기를 해서 농성의 목적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갖고 이 보상금에 대해 청주시청은 그 시장과 관련된 배상을 해주겠다 그런 말한 적 없다고 또 부인했고, 네, 조윤환 대표는 그냥 단지 아이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자기한테 돈이 돌아가거나 그런 건 사실 현실 가능성도 없다. 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정말 판단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종합적인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쟁점에 대해서 청주시 측과 희망원 측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청주시청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시설 폐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또한 농성 중인 아이들의 입장을 최대한 들여주려고 했으나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 상담 과정에서 의견이 각자 다 달라 모든 요구를 또 들어주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희망원 측에서는 과거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나 시설 폐쇄까지 될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요. 조윤환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여태껏 다른 보육시설, 예를 들어 뭐 신망원이나 오류마을이나 올해 있었던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등의 사례를 보면 그 훨씬 심각한 범죄들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또 지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동들의 입장은 행정처분 내려지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네,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학교신문 기자로서 이 충북 희망원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었던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대학 신문의 역할이 그 대학 지역에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다루는 거에 그 학교 대학 신문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취재했을 당시에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청원도 올라왔고 지역 언론들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긴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충북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로서 지성인들이 모인 공간에 이 사건을 알리는 것이 그리고 저희가 지역 신문사, 대학 신문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마땅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취재를 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굉장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었고요. 판가름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 대한 정리와 함께 이번 취재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다면 또 전해주시겠어요? 이번 기사를 작성하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사회적 약자, 특히 아동들에게 있어 안전한 국가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말씀했다시피 지난 2월 살레시오 청소년 센터에서 보육고 사이에 아동학대랑 성범죄 사건이 훨씬 크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해당 시설의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은 3년 동안 보건복지부랑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이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거든요. 참고로 이 해당 시설은 아직까지 정상 운영 중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에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인 천안 계모가 이제 아동을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아동이 숨지기 전에 병원을 찾았을 때 병원 측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동 전문 보호기관에서 아동 상담하러 모니터링도 했지만 결국은 이런 참극을 막지 못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해외 사례를 찾아봤는데 이제 영국의 경우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우 굉장히 몇십 년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정부가 가정에 강제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거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학대받는 아이들을 지키기에는 허술한 점이 아직 많다고 느꼈고 이번 기사를 통해서 독자들이 희망원 사건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인권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돼서 우리나라에 고통받고 학대받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 24시 출연 소감 여쭤볼게요. 이 기사에 대해서 저는 사실 네, 되게 지역 현안에 관련된 내용이라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되는 이런 방송에 출연될 줄을 몰랐는데 일단 출연 요청이 들어와서 되게 감사하고 되게 영광이었고요. 또 앞으로 이런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신선한 자극이 되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렇게 어려운 취재였을 것 같은데 용기를 내서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 담아주신 우리 허철 기자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또 후속 기사가 있다면 한 번 더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귀중한 기사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4시 초대석은 충북대 신문 허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